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퇴근길에 영상을 올립니다. 옛날에 파업했을 때가 되게 좋았었네요. 옛날에는 파업했을 때는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게 영상을 좀 제대로 좀 올릴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파업이 풀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영상을 올릴 그 짬이 제대로 나지 않네요. 피곤해 지쳐서 영상을 올리기도 되게 힘들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제 개인적인 이 생각을 올리는 말씀인데, 이게 좀 이코녹스에 대한 평가를 조금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코녹스를 구입한 오너가 되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린 그런 이코녹스에 대한 그런 저평가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어떨 때는 좀 서글픕니다. 아니,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런 영상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코녹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후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후진하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의 그 차들은 후진할 때 삐비비비비비비비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코녹스 후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효과음을 넣으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코녹스는요 구식차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만들어진 그 차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 북미에서 베스트셀링이 되는 그런 차예요. 참고로 작년도에 미국에서는 37만여 대가 팔려서 SUV 등급에서는 판매량 4위를 차지한 그런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코녹스가 저평가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좀 답답하네요. 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차를 구입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는 이제 혹평이 너무 심하니까 그 혹평에 의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저평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저평가되는 그 주된 내용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첫째는 가격이고요, 둘째는 이 1.6L 디젤 엔진, 그리고 셋째는 이제 옵션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혹평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차값이 많이 비쌌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차가 풀옵션 가격이 4,200만원이 훨씬 넘었어요. 4,200만원이 그냥 넘은 게 아니라 훨씬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4,200만원대의 그 풀옵션 가격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가격이 3,800만원대로 거의 400여만원 가까이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직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뭐냐, 이 정도면은 뭐 산타페도 구입할 수 있고 뭐 소렌토도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가격 대비 그 정도 비용이지 않냐, 너무 비싸다, 이게 뭐냐, 이제 이러한 이제 가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옛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는 그 중간 등급을 사시면 결코 그 비싼 가격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역량에 따라서 디스카운트는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제 프로모션도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차를 처분하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거의 뭐 한 연말 프로모션을 끼고 사서 거의 한 뭐 200만원 디스카운트 받아서 이제 산 케이스인데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해서 디스카운트해서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현대차도 뭐 그런 프로모션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은 분명히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차 1.6L 디젤 엔진에 대해서 많이 혹평을 하시잖아요. 이 1.6L 디젤 엔진을 이제 장착을 이 큰 차체에 이 1.6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많은 시승자분들이 보면 안 나간다라는 게 대부분 일색이죠. 근데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안 나간다는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차를 몰고 시내 주행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고속도로도 타보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전혀 뭐 부족함이 없어요. 가속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1.4 터보 가솔린 그 트랙스를 몰아봤잖아요. 확실한 거는 그 차보다는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차보다는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 차보다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차값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왜 가속이 안 된다는 느낌, 물론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냥 부드럽게 나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차 오너분들께서도 뭐 묵직하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트랙스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게는 나가요. 무리감이 없어요. 왜 가속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오토뷰라든가 뭐 모토리언 같은 뭐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차의 가속 능력에 대해서 측정한 값이 있잖아요. 그 오토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차가 이제 여름에 이 가속 능력을 측정했을 때는 10초 66이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100km 도달하는 그 시간이 10초 66이 나오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겨울철에 측정했을 때는 11초 대가 나왔어요. 11초 대. 왜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여름의 마찰 계수하고 겨울철에 그 마찰 계수가 차이가 나요. 겨울철에는 가속 능력이 어느 차종 어느 타이어든 간에 가속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어느 차를 갖다 대도 겨울철에 측정을 하면은 여름철에 측정한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리게 나와요. 어쨌든 여름철에 그 측정했을 때는 시속 100km 도달하는 시간이 10초 66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산타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산타페 2.0 디젤 터보 2.2 디젤 터보 엔진 있죠. 2.2 디젤 터보 엔진은 100km 도달하는데 8.9초가 걸려요. 2.2L 2200cc예요 8.9초예요 그거에 비하면 1.6L 이 엔진이 10초 66에 다다랐다는 것은 한 1.7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선전한 거죠. 이 큰 차체에 이 작은 엔진을 넣는데 가속 능력이 2.2L 엔진보다 1.7초 약간 느린 거 그 정도 뭐 그 정도는 선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약 300m 2.0 산타페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그 산타페는 8.8초예요 8.8초 아니 뭐 이 정도면은요 1.6L 엔진이 이 정도 가속 능력을 냈다면은 뭐 상당히 선전한 거예요.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산타페 2.2L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보다는 200에서 250kg가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2L 엔진이잖아요. 이 차는 1.6L 엔진이고 가속 능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뭐 밀린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옵션 있잖아요. 옵션.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옵션이 중요한가요? 옵션이? 약 200m 물론 기본적인 옵션은 편의 사용 옵션은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아니 다른 차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왜 이 차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것이냐,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아니 차 가격이 이 정도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어댑티드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아니 솔직히 아니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제 아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형님의 그 지인분이 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대박 사고가 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니 이런 편의 사양이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이 이코녹스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있죠,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있죠,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있죠. 아니 그러다 보면은 아니 이거를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저속 주행 추돌 방지 장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아니 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댑티드 컨트롤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옵션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도로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차선이 이제 완벽하게 그려진 곳에서 이제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거를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잘 돼요. 그런 구간에서는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 햅틱 시트가 막 울리고 경고음 뜨고 여기 경고등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핸들 잡으라 이거죠. 여기 계기판에도 핸들을 잡으세요. 장시간 핸들을 안 잡았습니다. 이런 메뉴가 떠요. 이 경고창이 떠요.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옵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과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전자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기기들이, 이런 옵션들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선 유지 장치 비 오는 날 잘 안 먹혀요. 오히려 핸들 감속하고 제 운전 감각하고 틀려요. 100% 믿을 건 못 돼요. 저는 보게 될 것 같으면 왜 이런 장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안전 옵션은 뭐라 그럴까, 진짜 비상시에 진짜 비상시에 사람이 운전하다가 졸도를 했다던가 이런 뭐 이런 거에 이런 상황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운전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대의 그 차를 이렇게 구입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운전했지만 거기 있던 편의사양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능도 모르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 차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문화는 이 옵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러도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옵션이 에러가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다시 재수정 받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서비스 센터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이게 소모가 됩니까? 아까운 시간 많이 날려먹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렸지만 제가 이 차를 출고했을 때 한 달 만에 출고한 지 한 달 만에 ECU가 에러가 나서 차가 먹통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거 ECU는 이 차의 중앙 제어 장치죠. 이 차가 에러가 나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나니까 차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 거기서 확실히 느꼈죠. 이 전자장치가 이 전자장치가 100%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코녹스를 평가하실 때
좋은 면은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의 그 기준을 왜 꼭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그 이런 옵션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이코녹스는요 거의 탱크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탱크 수준. 이 이코녹스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지겹게 들어갔지만 뭐 기가 스틸의 초고장력 강판을 뭐 82.4% 쓰고 해서 강판 차체로 만들었다 뭐 이런 문구 많이 보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북미 기준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차예요. 8가지 안전사양 달라붙어 있고 차체가 강판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해요. 아마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만든 차고 박치기에도 아마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방에 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강판으로 만들고 이런 합건 기술을 통해서 만든 차체다. 나는 이 사실을 들어볼 때 이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는 건데 이 가격을 따질 때 이분들은 꼭 그런 거를 인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런 걸 적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연비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연비 측면을 보게 되실 것 같으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산타페 디젤 2.2L 디젤 같은 경우에는요 오토뷰에서 측정해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16km 나와요. 근데 이 차는 22km가 나와요.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비가 좋잖아요. 6km씩이나 차이 나요. 2.1L 산타페 그 시내 주행하는 것은 보통 7km가 나오는데 신경 쓰면 10km까지 나오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차 시내 주행하고 그러면은요 14km 15km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않고 14km 15km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오토스탑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차들은 이제 오토스탑 기능도 있겠죠. 왜 아니 14km 13km에서 15km 정도의 그 시내주행 연비 나오면 연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절약이 되는 괜찮은 차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이 정도 가격인데 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평가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과연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차를 사시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평가를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격이 비싼 거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옵션 사양이 현기차보다 딸리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필요한 옵션이에요. 필요한 옵션. 제가 볼 때는 어댑티드 컨트롤까지는 정말 뭐 필요한 뭐 그러한 옵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차는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차입니다. 괜찮은 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 소프트웨어 ECU가 한번 에러 났던 거에서 한번 애를 먹었을 뿐이지 다른 뭐 기계적인 것이라든가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나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차 정말 괜찮은 차예요. 그리고 세금 면에서도 상당히 싸잖아요. 뭐 2.1L 산타페 디젤보다는 1년 세금이 한 27만원 이상 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절약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왜 무조건 이 차는 가격이 비싸다 이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차는 옵션이 약하다 무조건 이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차는 연비도 좋고
강판을 사용해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상승 요인이 있었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냉철한 그 평가를 좀 내려주셨으면은 정말 고맙겠어요. 이게 어떤 평가의 그 선을 넘어서 무시하는 영상까지 올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부탁하지만 냉철한 평가로 이 차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차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북미에서 베스트셀링 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요, 차가 꼭 편의성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차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한 차예요. 참고로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계기는 제 매형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이 차를 사기 전에 제 매형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냐 했더니, 야, 그 차 괜찮은 차야. 뭐 이 차 뭐 한국의 소나타 그 개념으로 생각해. 뭐 대중화된 차야.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도 나쁘진 않아. 괜찮아. 좋은 차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이 차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몰아보니까 뭐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디젤 차를 이제 사서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솔린 모델을 운전하다가 디젤 모델을 운전하니까 약간 뭐 적응이 안 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이 차 만족스럽습니다. 뭐 엔진 뭐 적정 온도 달궈졌을 때 되면 뭐 그냥 잘 달리고 부드럽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좀 그러한 뭐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 영상을 올리면은 저 같은 오너들은 정말 서글퍼집니다. 이 차를 산 거에 대한 뭐 때로는 이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한데, 그러한 그 뭐 평가를 넘어서 무시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 것은 이 차를 제조하는 회사도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이 차를 심사숙고하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산 오너들을 그런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가는 평가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지나치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영상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평가의 선을 넘었구나, 이건 무시하는 거다,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의 자괴감을 얻어서 참지 못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부탁드리지만 부디 이 차는 무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비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차체 강성에 의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뭐 안전성이 확보된 차니까 보험료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싼 편입니다. 뭐 이래저래 절약되는 측면이 많아요. 예, 차값이 비싸다 치더라도 이래저래 절약할 수 있는, 차값을 뺄 수 있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이 차가 과연 무시받을 만한 차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시고,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